네. 오늘 뉴스 중에 재미있는 거는 기무사령관. 네. 기무사령관은 사실은 국방부 장관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하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어쨌든 기무사령관이 군 내부의 모든 동향과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전 사령관은 박지만 씨하고 네. 고등학교 동기고 네. 또 뭐 육사 동기고 네. 뭐 이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전격적으로 1년 만에 교체가 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언론 보도 접하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네. 이게 정말 또 하도 무슨 뭐 말이 많잖아요. 무슨 뭐 이런 회점 뭐 만만회니 뭐니 하도 뭐가 많으니까 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 그렇죠. 뭐 네, 어쨌든.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이게 가십 네. 정도가 아니냐. 가십 네, 정도로 를 가지고 보인다. 이렇게 네. 너무 언론에서 크게 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기무사령관 최근에 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대 내부에 사건이 많이 문제가 터졌죠. 네. 많으니까 그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런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 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지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재수 기무사령관 네. 1년 만에 교체면 조금 일찍 교체된 거 아닐까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박지만과 가까운 사람이고 박지만 인맥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교체가 된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령관 교체는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 사안입니다. 보통 네.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는 거와 비교해 보면 좀 빨리 네. 교체가 됐는데요. 이 예.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만 씨 인맥 아니냐, 네. 김만 씨 인맥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해석이 나왔고 호사가 네. 사이에서는 지만 씨를 견제하려는 뭐 비선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 박지만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재수 전 사령관도 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건 맞지만 네. 박지만 라인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각별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주변의 설명도 있습니다. 네. 또 한 씨는 이제 저에게 지만 씨에게 누가 인사청탁을 하자 네. 누나에게 내가 이야기하면 될 사람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박지만 인맥, 네. 뭐, 이른바 정관계에 상당히 뭐 포진돼 있습니까, 지금? 네, 흔히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딱히 또 누구냐라고 따지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조응천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지만 씨와 가까운 인맥이 맞고요. 그는 네. 6개월 전에 이제 사표를 내고 지금은 청와대를 떠나 있습니다. 네. 정계 인사 중에는 한선교, 윤상현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이 아. 지만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지만 씨가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도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만 씨가 나온 육사 37기가 지금 한창 이제 군에서 주요 보직을 할 때여서 그렇죠. 계속 네. 지만 씨 인사 개입설이 나오는데 아직 딱히 이렇게 증거로 잡힐 만한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새로 기무사령관이 된, 네. 조현천 네, 네. 신임 기무사령관, 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과거에 사조직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알자회 네. 출신이다. 이런 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네. 청와대에서도 이분이 알자회 출신이다. 이런 걸 알고 인사를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이제 알자회란 이제 흔히 이제 하나회의 길을 이은 이제 육산의 사조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육사 네. 34기 때 만들어져서 매 기수별로 한 112명씩 네. 43기까지 1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네. 서로 잘 알고 지내자는 의미에서 알자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그게 이제 1992년 이미 20년 전에 실체가 네. 폭로되면서 해체가 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미 20년이나 지난 그런 전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네. 기무사령관 교체는 그동안 작전통 위주의 인사를 해왔는데 네. 최근 군 사고가 터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좀 안전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로 바꿨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네. 국정원 기조실장도 교체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네네. 네.
어떤 배경입니까? 국정기조실장 교체. 네, 저 상당히 이현숙 핵심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저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국정원장의 최측근이 보통 맡게 되고요. 네. 핵심 보직입니다. 또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제 사표를 냈는데요.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가 좀 넘었다. 즉 별정직 정년이 만 60세인데 네. 이 실장이 53년생이기 때문에 정년을 좀 넘겼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사표 수리 이유는 얼마 전에 임명된 이병기 국정원장의 친정체제 구축의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 유력한데요. 네. 사실상 1급인 이현수 기조실장이 차관급인 일부 차장보다 나이가 많아서 네. 업무에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청와대 네. 내부에서는 최근에 국정원 얼마 전에 증거 조작 사건도 있었고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면서 네. 업무상 몇 개 실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병기 국정원장은 조만간 내부 출신으로 새로운 기조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국정원 전면 개표설도 나오고 있지만 한기범, 김규석 1차장, 3차장은 모두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박지만 씨, 저 부인인 네. 박 대통령 올케죠. 서양희 변호사는 요즘 언론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근황 같은 게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한때 30명이 넘는 변호사를 네. 이제 운영한 로펌 대표를 지내면서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네. 대선이 있던 2012년부터는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지금은 네. 이제 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월 32일 날 둘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이제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동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청와대 기자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박지만 인맥 이런 게 정관계에 엄청 포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인사를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측근 비리, 측근 친인척 비리만 없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리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도 듣고 계실 거고 네. 친인척들도 정말 가까운 친인척들 다 듣고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박지만 씨가 무슨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은 아마 박 대통령 자신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고 가십일 수가 물론 그거 틀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나서 또 그렇죠. 예.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되게 보면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네. 하는 것보단 주변 사람들이 네. 예. 근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하는 걸 봤을 때 네. 박지만 씨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개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좀 받아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영상,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네. 단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기하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라는 우려를 전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블랙홀 이렇게 좀 받아친 형국인데요. 네. 개헌 논의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시기도 옳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반대 세력의 포커스가 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파들이요, 개헌 논의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네 편으로 들여오는 전략을 써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개헌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시기적으로 좀 경제가 중요하니까 개헌 논의를 옆으로 좀 치워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헌 논의자들이 전략을 세워서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개헌 논의가 경제의 블랙홀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동시에 개헌 논의 자체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권력 노선당을 네. 끌어당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대통령 우리 편으로 만들면서 해 나가야지 네. 저렇게 대결주의로 나가고 네. 말하자면은 저 새누리당에서도 반박 세력들의 포컬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재호 의원이 오늘도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그는 그렇게 하면 개헌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데 국민적으로 이것이 개헌이 대통령의 반대 심볼이 된다라든지 네. 또 국론이 분열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개헌론자들이 네. 대통령 경제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경제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실질적으로. 실제로 네. 보이고 의회에서 협력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안심을 시켜야죠. 네. 그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전략을 써야지 대통령과 대결하고 하면 그거는 실패하는 전략이죠. 알겠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특히 이제 여당 네. 내에서 그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개헌론자들이 개헌이 중요하다면은 다른 걸 희생해야죠.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영작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